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축구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월드컵 16강에 오른 한국 축구 정말 뭐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예. 비록 최강 브라질에 막혀서 8강 진출은 좌절됐습니다마는 네. 우리는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벤투 감독은 월드컵 경기를 끝으로 국가대표 감독직을 내려놨고요. 그래서 지난 벤투 감독의 4년, 벤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벤투 감독의 리더십. 또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조금 전에 포르투갈 대 스위스전 끝났다면서요. 네네. 포르투갈이 이겼다면서요, 스위스. 6대1로 이겼어요. 6대1로 이겼어요. 네. 우리가 이긴 포르투갈이. 그렇죠. 우리한테 진 포르투갈이. 호날두 선수를 주전에서 제외를 했고요. 어, 호날두 대신에 들어간 하모스 선수가 그래요? 해트트릭까지 기록하면서 예. 엄청난 승리를. 그런가 하면 거뒀죠. 오늘 새벽에 4시에 열린 스페인 대 모로코전. 여기서는 스페인이 졌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졌어요. 승부차기로. 떨어졌어요. 전원 실축. 하여튼 했던. 재밌는 축구예요. 재밌는 축구인데 네. 벤투 감독의 리더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들 뚝심 리더십 이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좋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게 뚝심이 되는 것이고 예. 나쁘게 표현하면은 고집이 좀 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수 있겠죠. 벤투 감독의 뚝심이 통했기 때문에 원정 월드컵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 뚝심 리더십이 전술과 관련된 거죠. 선수 기용도 전술 차원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빌드업 축구라는 이제 기술 축구를 한국 대표팀에 접목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히딩크 감독은 체력과 압박을 강조를 했다면 벤투 감독은 빌드업 축구를 강조하면서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드를 거쳐 상대 진영 우리 공격수까지 이어지는 네, 패스를 통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 그렇죠. 그 경기를 지배하는 기술 축구 이런 쪽이라는 얘기죠. 음흠.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50대 50으로 비등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벤투 감독이 우직스럽게 밀어붙인 빌드업 축구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 얘기가 이제 나오는 빌드업 거죠. 축구라는 게 우리 선수들한테는 좀 생소한 건데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여기 적응을 한 거네요. 그렇죠. 지난 4년 이게 한 4년 4개월이면은 벤투 감독의 색깔이 스며들 시간이 충분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들 보면은 길게 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허정무 감독이 남아공 16강 달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월드컵 예선 시작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예선 치르다가 중간에 이제 예선 끝나면서 경질되고 그렇죠. 뭐 신태용 감독이 나갔지만은 예선 끝난 팀을 끌고 나가니까 어떻게 좋은 성적 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적이 있었죠. 어쨌건 근데 그렇지만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위기가 몇 차례 있었어요. 2019년 아시안컵 8강 탈락, 2021년 한일전 0대3 완패. 예. 올해도 올 3월인가요? 그때도 0대3으로 졌죠.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5대1로 대패했을 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김병지 부회장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네. 인터뷰 하셨죠? 예. 4년을 준비하면서 벤투호의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면서 백패스가 많았었고 그러면서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세계 무대에 나가서 좋은 팀을 상대로도 이 빌드업 축구가 통할까라는 염려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월드컵 막판에 이제 합류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꾸긴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과연 뛸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 네. 위기 속에서도 벤투는 뚝심을 발휘하고 소신대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했고요. 예.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5대1로 대패했을 때 기자들이 강팀 상대로도 기존의 빌드업 축구를 고수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스타일을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예. 이 스타일대로 가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뚝심에 있어서는 히딩크 감독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의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선수 선발과 훈련 등에 관해서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감독을 그렇죠. 맡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왜 체코하고 5대0 프랑스 대표팀 5대0 지면서 별명이 5대0 감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롱이 있었죠. 예,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예. 벤투 감독도 한일전에서 연달아 0대3 편하고도 빌드업 축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게 이런 성과를 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비슷한 건 두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을 때 사실 감독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잘 나갈 때 온 게 아니라 위기일 때 왔어요. 그렇죠. 예. 히딩크 감독도 98년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끌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했지만 한 시즌도 못 채웠거든요. 네. 벤투 감독 역시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고 유로 2012 4강, 2014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뤘지만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경질됐죠. 사실은 이런 새로운 뭔가를 네. 적용하려면 네. 팀의 조직력, 팀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은 어땠습니까?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가 단단해서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16강 진출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장 손흥민 선수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4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정확한 어떤 축구를 하는지. 사실 저희들은 의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월드컵에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다 같이 박수를 쳐주시곤 했는데 항상 선수들의 위치에서 선수를 많이 보호해주고 또 선수를 항상 생각해주고 그런 감독님이셨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오시고 나서부터 주장띠를 내고 났는데 저하고도 감독님하고도 정말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한테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독님한테 감사 인사로는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선수들과의 신뢰는 어떻게 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선수 보호에 최우선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뛰겠다 그러면 절대 기용을 하지 않고 그런 게 있었고 심지어 뭐 어떤 데냐면은 황희찬 선수도 왜 2차전 가나전 때 안 뛰게 했느냐 사람들이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햄스트링 2차전 때 햄스트링이 오면은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의 골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2차 예선 이라크전 때 네. 1대1로 비기고 그때 비겼죠. 예. 비기고 나서 2차전 때 아예 선발 명단에서 아예 제외했잖아요. 좀 이름이라도 올리면은 이라크가 긴장할 거 아니냐 그래도 절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뭐 개인적인 거지만은 김민재 선수의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경기를 앞두고도 다녀와라. 갔다 와라. 그런 것들이 선수 신뢰를 쌓지 않느냐. 신뢰가 참 중요해요. 그럼요. 정치나 스포츠나 네. 신뢰, 신의 이거 그러니까 너무 지금 중요합니다. 그 우리 김동욱 기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이제 선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고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 4년 4개월 동안 함께 움직이고 뛰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빌드업 축구를 중시하는 벤투 감독은 항상 개인보다 팀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추첨에서 포르투갈과의 한 조에 속하게 되자 언론에서 일제히 호날두와 손흥민의 1대1 대결처럼 몰아갔거든요. 네. 그때 벤투 감독이 월드컵 경기는 손흥민과 호날두가 1대1로 붙는 게 아니다. 우리는 11대 11로 경기를 한다. 한 팀으로 경기하는 게 중요하다. 손흥민은 더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호날두가 아닌 팀을 상대하는 팀을 것이다. 상대하는 거다.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예. 왜 이강인 선수 안 쓰느냐는 질문이 기자회견 때 되게 많았었어요. 전에도. 그때 벤투 감독이 개개인의 왜 당신들은 자꾸 개인을 보느냐. 나는 팀 전체를 본다. 그렇죠.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경기 중에 막 그 관중들이 이강인 연호를 하고 하니까 네. 본인도 분명히 들리잖아요. 들리죠. 들었다. 그런데 팀이 중요한 거다. 팀이다. 팀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 축구를 계속 끝까지 밀고 갔었고 그래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월드컵에서 목표에 도달하고 효과적으로 경쟁하려면은 팀으로서 경쟁하는 것이 유일하다. 너무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죠. 그 벤투 감독이요. 예. 레드카드 받아가지고 포르투갈 경기 때는 벤치에 앉아 있지 그렇죠. 못했잖아요. 네, 네. 관중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 이걸 두고 혹시 의도한 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벤투 감독이 사실은 의도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이었고 선수들이 막 김영건 선수를 비롯해서 항의하는 장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때 벤투 감독이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서 본인이 항의해서 본인이 레드카드를 받거든요. 그리고 선수를 보호한 것도 됐고 또 본인이 자신의 조국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사실 나서기가 좀 뭔가 껄끄러운 게 있었다. 본인도 그 조추첨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포르투갈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좀 포르투갈 상대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좀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좀 다른 경기고 조금 다른 날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자기는 조국을 상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다른 날이 되겠지만은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포르투갈 지금 현 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이 선수일 때 2002 월드컵 때 선수였잖아요. 네. 그때 감독이었어요. 자기 스승이죠. 그리고 이분이 벤투 후임으로 대표팀 감독을 맡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본인이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를 지키면서 하기엔 좀 뭔가 껄끄러운 점이 있었을 텐데 절묘하게 그것도 타이밍이 잘 맞았다. 자, 벤투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했는데 벤투 이후 포스트 벤투 네. 눈 누가 될 것인가는 아직 윤곽이 전혀 뭐 안 잡혔나요? 내년 3월쯤 예상되는 아시안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긴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누구를 언급하기는 좀 이러지 않냐.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이제 면접을 봐서 하겠다는 축구협회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건 이번 월드컵에서 잘 싸운 선수들 뭐 죄송하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게 우리 다 같이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벤투 리더십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권영철 대기자가 어디 잠깐 나가요? 아,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구나. 오늘 이제 벤투 리더십에 대해서만 라디오 우리 본방송에서는 딱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벤투를 못 잡은 건가 안 잡은 건가 뭐 이런 뒷얘기가 좀 궁금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취재가 좀 되셨으면 알려달라 이제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료를 막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사실관계만 정리하자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제 브라질전 끝난 후에 기자회견에서 재계약 안 한다는 걸 벤투가 공식적으로 밝혔고, 근데 축구협회 부회장 김병지 부회장하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김병지 부회장도 이제 벤투와는 빠이빠이, 굿바이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벤투와의 작별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좀 뭐 축구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 동안의 과정이 궁금해서 벤투를 그동안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안 잡은 건지 뭐 작별의 과정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시기의 문제입니다. 벤투가 이제 16강 진출을 한 다음에는 아 거의 빌드업 축구가 통하는구나 우리가 증명이 됐구나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잡고 싶죠. 근데 이 재계약 문제가 언제 거론됐냐면은 지난 9월이었어요. 아 9월에는 아직 월드컵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16강 진출 목표도 모르고. 빌드업 축구가 지금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조가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만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6강 진출이 사실상 힘들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 그러니까 벤투 감독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왜 이제 처음에는 축구협회에서는 1+3을 제안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1년 해보고. 그러니까 아시안컵 내년에 3월 초에 있을 아시안컵 해보고. 아시안컵 해보고. 우승하면은 북중미 월드컵까지 가고. 안 되면은 이제 끝내자. 그런데 벤투는 그러면은 다음 월드컵까지 보장해라. 나는 4년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네. 그 입장이 갈렸던 거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도 지금 16강 했으면은 당연히 이 정도면은 빌드업 축구가 통하는구나. 그렇지. 지금이면 이제 4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안을 다시 했는데 이미 그때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확실히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벤투를 잡고 싶은 생각. 왜 갑자기 이게 우루과이전, 가나전도 사실 3대2로 지긴 했지만은 잘 싸웠잖아요. 잘 싸웠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우리가 보기에 과거처럼 뒤에서 막 수비벽 치고 빙빙 돌리는 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를 해왔잖아요. 그야말로 졌지만 잘 싸웠어란 말이 정말 나오는 상황이에요. 젖잘싸가 거기서 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이기기 전에 이미 그 이런 커뮤니티나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벤투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 벤투 잡아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를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9월 같으면은 월드컵 지금 조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죽음의 조처럼 돼 있는데 한국이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조처럼 돼서 말하자면 지금 손영준 우리 꼴단지님 말씀처럼 1무 2패 예상했다. 그렇게 끝나서 왔는데. 국민들은 막 이제 국민들은 사실 또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벤투를 4년이나 재계약했다고? 그럼 또 이제 뭐야 왜 그랬어 이제 왜 신중하지 못했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사실 관중들의 여론이라는 게 잘하면은 확 올라가지만 못하면 검세 떨어지잖아요. 민심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의 입장에서는 축구협회로서도 1년 아시안컵 해보고 1+3 성적이 좋으면은 끝까지 가자. 사실 아시안 대표팀 경기로서는 우리가 이란도 뭐 계속 이겼죠. 이런 경기들이 쉽지 않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게 해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자면은 뭐 축구협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벤투 감독은 그때 이미 자신의 왜 뚝심, 고집, 선수 기용에 있어서 그렇게 뭐 그랬잖아요. 그래도 월드컵
최종 리그전 들어가서는 이강인도 기용하고 조금 유연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4년간 보여왔던 그 고집 뚝심을 유연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벤투 감독은 살짝 빈정상했을까요? 1+3 얘기할 때 내 뚝심, 내 빌드업을 못 믿는 거야? 좀 이런 속상한 게 있었을까요? 뭐 그건 뭐 본심은 들어가봐야 알겠지만은 충분히 그런 입장 그때 맡겼으면 계속 갈 것이고 그때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또 외국 감독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아니면 아닌 거지. 내 여기 아니면 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럼요. 그리고 이번 16강에서 한국 대표팀 하는 걸 보고 4년간 맡기니까 벤투 감독 리더십이 인정받는 그런 거니까 또 우리가 잡고 싶잖아요. 또 이제는 잡고 싶지만. 그러면 다른 이제 빅클럽에서도 벤투 한국 통하네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소용없죠. 2000 4년 얘기해봤자 소용없죠. 이제. 2014년에 포르투갈 감독직에서 사실은 밀려나고 나서 음. 뭐 브라질 갔다가 이 스위스 갔다가 지금 여기 우리 중국까지 갔었는데 중국에서도 시즌 중에 중국 충칭에서 갔다 감독직 시즌 중에 아웃됐거든요. 벤투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뭐 전 세계 대륙을 돌아다니는 낭인처럼 보였는데 한국에서 4년 안착하면서 벤투 팀이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성공했죠. 이제. 이제 뭐 성공했으니까. 몸값이 많이 올라갔겠네요, 벤투 감독. 그렇죠. 히딩크 4강에 올린 히딩크만큼은 아니겠지만은 벤투 감독의 몸값도 상당히 올라갔겠네요. 그럼 이제 유럽 클럽에서 빅클럽에서도 이제 눈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오히려 벤투로서는 좀 쉬겠다. 쉬면서 미래를 고민하겠다 얘기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이제 벤투 감독이랑은 사실상 끝난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어제 김병지 축구협회 부회장은 2+2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오든 간에 2+2를 생각하고 있다. 물론 김병지 부회장의 생각이 전체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김병지 부회장의 생각은 이제 월드컵이 이 16강이 아니잖아요. 이제 8강 뭐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본선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48개 팀이 출연한다 그러죠. 네, 48개. 굉장히 문이 넓어져요, 이제 월드컵이. 그래서 예전처럼 뭐 본선에 목매고 이런 게 아니다 해서 2+2가 2년 해보고 또 2년 재계약 뭐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건 그 우리가 히딩크 벤투에서 배워야 될 것은 감독은 여론에 휘둘리거나 축구협회의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거나 선수 기용과 전술에 있어서 본인의 고집대로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면서 그게 성공했다는 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소신이 삐뚤어진 소신, 잘못된 소신이면 어떡해요? 잘못된 뚝심이면? 네, 그러니까 그 축구협회가 감독 영입을 할 때 그만큼 열심히 영입할 때 봐야 되고 근데 영입했는데 일단 했으면 그 뚝심 믿어줘야 된다. 최소 4년은. 그런 거죠. 히딩크 감독도 왜 처음에 감독직을 수락하기 전에 한국 팀의 경기를 전 경기 막 수많은 경기들을 보면서 특성을 파악하고 이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그 특유의 체력 압박 축구를 접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리고 좀 세계적인 감독들이 세계적인 선수 출신이잖아요.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판단이라면은 가능하겠다. 믿어볼 수 있겠다 싶으면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그 히딩크 감독도 했던 이유가 사실 박지성, 설기현 등등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을 선발해서 4강까지 끌고 간 거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뭐 다 끊고. 우리 실력으로만. 축구 대표팀이 얘기하는 게 항상 학연 얘기를 합니다. 뭐 특정 대학들 거론하면서 그 선수들 계속 넣어라 막 이런 압박들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도 봤다시피 이강인을 외쳤고 물론 벤투 감독이 예선전 그전에는 본선 가기 전까지는 이강인 선수 거의 1분도 기용 안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자면은 감독이 뚝심이 없으면은 근데 그 특정 대학 출신의 감독을 앉혔다. 그러면 그 뚝심을 미루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압력과 인연과 지연, 학연, 지연 때문에. 그러니까 히딩크 외국 감독이 오면서 가장 좋았던 게 그거잖아요. 뭐 학연도 없고 이 사람들이 지연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외부 압력이 떠나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본다.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건데 우리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외국인 용병 정치인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때 지금 약간 비판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서울대 법대를 너무 많이 중용한다. 음. 그리고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요직에 배치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본인의 인연을 중시하는. 물론 그 이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586 출신들, 운동군 출신도 많이 기용했다. 항상 대승적인 정치를 하려면은 선거 때는 본인과 경쟁했더라도 필요한 인재들은 적재적소에 뽑았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벤투 성공도 그거고 히딩크 성공도 그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용병을 모셔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좀 접목된다면 배울 바가 많죠. 아니 저 이강인 되게 좋아하고 이강인 네. 선수 진짜 이번에 잘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벤투 감독의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강인을 안 씁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이번이 아니라 전의 얘기입니다. 아, 왜 당신들은 자꾸 개인 선수에 대해서 안 쓰냐고 질문합니까?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팀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팀 전체를 봤을 때 이강인이 아무리 잘해도 지금 이 팀에서의 역할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쓸 수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안 쓰냐고 말하느냐. 나는 팀을 본다. 전체를 본다. 조직을 본다. 네. 이게 사실은 지휘자의 마인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과의 경기도 호날두 대 손흥민 이러면 지금 손흥민은 지금 안면 골절로 안면 마스크를 예. 보호대를 쓰고 나갔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 대 호날두 1대1 대결이 되겠습니까? 아, 손흥민도 아무리 손흥민이고 손흥민 써라 아무리 말해도 조직 네.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아니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은 뚝심. 브라질과의 축구에서 어제도 그 김현정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손흥민 한 명과 우리는 손흥민 한 명의 싸움. 아, 솔직히 진짜 그랬어요. 브라질전 볼 예, 때는. 그러니까 다 손흥민 같더라고 거기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팀이다. 팀을 탄탄하게 꾸려야 된다. 예. 그리고 감독이 선수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신뢰를 그래야 믿고 감독을 따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정우영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4년간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성적이 나쁠 때도 예. 있었지만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 그게 선수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믿음을 주는. 우리 사회 조직도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네. 저도 이제 이제 뉴스쇼 팀이 큰 팀이거든요. 이제 저희 라디오 전체에서 라디오는 원맨 팀도 있어요. 진행하고 그렇죠. 혼자서 네. 뭐 그냥 작가 역할도 하고 다 이런 팀도 있고. 근데 저희는 10명이 넘어가는 꽤 큰 팀이에요. 근데 항상 저는 이 멤버들을 합류시키고 이럴 때 보는 것이 이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전체의 조직에 얼마나 활력이 될 것이고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융화되며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를 제1로 보거든요. 그렇죠. 예. 팀워크. 지금도 국가 전체 운영으로 보고 사실은 강요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용산 이태원에서 일어난 헬로윈 참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적인 참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또 여기서 참사 얘기까지 가면 굉장히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그 벤투 리더십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벤투 현정이라고. 벤투 아버지 벤버지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벤버지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선수들도 감독이 저렇게 선수들을 믿고 그런 사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챙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정 변화 없고 참 되게 무표정하고 딱딱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또 신뢰감 보이면서 따뜻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는 의외였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렇게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 사실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는 120% 200% 쏟아붓기 때문에 네. 브라질전에서 힘들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2002 월드컵 때도 되돌아보면은 독일 4강전이 이번에 브라질전과 같이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8강, 4강 올라가면서 맞아요. 우리가 정말 소진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경기 이렇게 막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최강 브라질도 독일한테 7대1로 진 적이 있다는 거. 맞아요. 우리 그런 걸 감안해. 우리는 그 독일을 2대0으로 꺾은 적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16강 올라간 팀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경기 끝나니까 자꾸 또 안 보게 되네. 어쨌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16강 가서부터는 빅 팀들이 예. 강 팀들이 계속 이기고 있다는 이기고 거예요. 있어요. 이변이 별로 없어요. 리그전에서는 이변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16강 가서부터는 이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리그전 때는 네. 진짜 강팀들이 좀 몸을 아낀 거 아니냐. 전략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토너먼트니까 지면 끝이니까 다 쏟아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줄을 그냥 쓰고 있는 거다. 브라질도 카메룬 1대0으로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예. 사실은 선수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B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혹시나 포르투갈전에 나섰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냐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해냈잖아요. 해내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좋은 평가가 선수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지금 어쨌건 우리가 좀 더 수준 이번에는 히딩크 때는 체력전으로 성공했다면 이제는 기술 축구로 성공했다. 벤투 감독 때는. 그러니까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멀리 봐야 된다. 월드컵 4년이니까 그럼 4년을 책임지는 사람을 줘야 그 자신의 그 감독의 색깔이 입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만에 갈고 한 시즌 만에 갈고 이러면은 그 언제 적응하겠어요? 선수들도 흔들리죠. 맞아요. 그런 점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스코어 한번 정리를 좀 어디 정리된 데가 없나? 아, 우리 떨어지자마자부터 좀 잘 안 보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나 가장 보고 싶은 게 이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8강전이 되겠죠. 그렇죠. 어, 여기 잠깐만요. 네. 일단 오늘 거는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대1로 이겼고 예. 모로코가 스페인을 3대0으로 이겼고 그 승부차기입니다. 어디가? 스페인. 그렇죠. 스페인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우리하고도 승부차기에서 스페인 쳤었지 않나요 아마? 그 월드컵 맞아, 때 맞아. 2002 월드컵 때 그렇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아마 저 스페인은 승부차기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저 선수들. 프랑스와 폴란드의 대결에선 프랑스가 이겼고 예. 잉글랜드와 세네갈 잉글랜드가 이겼고 크로아티아와 일본은 크로아티아가 이겼고 예. 브라질과 한국은 아시다시피 브라질이 이겼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강팀들이 역시 강하다. 그렇죠. 그 점은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시아 축구가 이번에 그래도 우리 일본 호주 세 나라가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다음부터는 좀 티켓을 요구할 수 있는데 선수 폭이 늘어났으니까 아시아에서도 한 8, 9개 팀쯤 출전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월드컵이 좀 더 다이나믹이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10분 지났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커피 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저 2잔, 권영철 대기자 2잔 네. 이렇게 쏘죠. 저 화면 보시고요. 네. 제가 먼저 지금 이분이 유성남님이 너무 공부하지 말고 좀 더 창조적인 일들을 강조하고 축구도 창조적인 축구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저 완전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창조적인 일로 성공하고 축구로 성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축구가 말이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남자아이들 축구 하나씩 하는 게 다 막 기본일 정도. 예전에 한창 저 어렸을 때는 피아노 배우는 게 이렇게 다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딱 피아노 네. 한 선배님 어렸을 적엔 다 주판 같은 거 배우지 않았어요? 주산? 저 배웠죠. 주산 다 배우셨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축구가 네. 학교 방과후든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문화센터든 애들이 축구 다 하거든요. 남자애들이. 그리고 축구 선수가 되길 꿈꾸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 아들은 박지성처럼 뭐 손흥민처럼 공부가 낫다. 그게 더 어렵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뛰어난 골키퍼 한 명 있다. 예. 김병지 같은 골키퍼 하나 나온다. 어허. 그러면 그게 10년, 15년 가요 국가대표를. 그렇지. 그리고 손흥민 같은 뭐 왼쪽 윙이 있다.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가려면은 손흥민 선수 15년 한 20년 가요. 예. 축구 선수가 그걸 차지할 수가 없어요. 야구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포수가 하나 있다. 예. 강민호나 양의지 같은 포수가 있다. 이러면은 예. 그 포수가 10년, 15년 해먹잖아요. 예.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낄 거예요. 수도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뭐 손흥민까지 안 가더라도 그 우리가 손꼽는 그 프로에서 잘 뛰는 선수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과 경쟁을 다 뚫고 올라온 거예요. 진짜 그 노력은 예. 뭐 공부 말고 이거나 하지가 아니라는 거. 정말 어려운 공부보다 작업이에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훨씬 더 많아요. 손흥민도 사실은 그 역경을 이기는 과정을 보면은 쉽지 않았거든요. 어릴 네. 때부터 단련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애가 손흥민 같을 것 같으면 뭐 공부 웬 공부 축구 시키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공부 시키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건 꼭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시키는 맞아요. 게 중요하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더. 예, 빨리 불러주세요 이제. 이분 들이죠. 이건 뭐라고? 벤머니 현정님, 찰리님이 그러셨는데, 벤버지가 아니라 벤머니라고. 찰리님 한잔 하세요. 두 분 네. 고르세요. 네.
저는 너무 빨리 올라가네. 그 여기 저 IM 커피님 조금 지나갔는데 IM 커피님하고요. 그리고 박성실님 두 분 두 분께 고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분들께 커피 쏘면서 오늘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